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기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1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대학 다닐 때 축구부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꼭 공을 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 나와서 축구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축구한 지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대리 만족을 많이 합니다. 바로 선생님의 삶의 즐거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손흥민,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스타 BTS.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 그리고 BTS의 월드 투어 수입이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헨리, 그리고 일본 국적 모모의 수입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된대요. 과연 GDP의 기준이 뭐길래 손흥민과 BTS는 안 들어가고 헨리와 모모는 들어가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8강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이 우리나라 국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개념은 먼저 국내 총생산 GDP, 그리고 1인당 GDP, 그리고 GDP의 유용성과 한계, 마지막으로 국민 총소득 GNI까지 배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GDP예요. GDP, 국내 총생산인데요. 보시면은 GDP는 그로스. 자, 여러분, 그로스라는 건 총합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더메스틱은 국내의, 그리고 프로덕트는 생산이죠. 그래서 GDP라는 거는 어디에서 생산되었니? 그 생산된 장소, 국경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GDP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에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요. 이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GDP의 이제 유용성, 그리고 GDP 한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즉 그 나라 GDP라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돼야 돼. 한국 GDP면 한국 안에서, 미국 GDP면 미국 안에서, 국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 GDP라면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도 있지만은 자국민도 있지만은 외국인도 있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경이 초점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생산했든 외국인이 생산했든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거라면 다 그 나라 GDP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자, 당해년도. 근데 말이 어려워. 근데 당해년도 여러분 뒤집어봐. 해당 연도란 뜻이야. 즉 2021년 올해의 GDP라면 올해 2021년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올해 GDP에 들어가지, 작년이나 재작년에 생산된 건 올해 GDP에 안 들어가. 왜? 작년 거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 재작년 거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해당 연도에 그 해 GDP에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돼요. 자, 여러분, 생산된 게 포함돼. 그래서 GDP는 생산된 거 기준입니다. 판매된 거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동차를 올해 생산했어. 근데 안 팔렸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올해 생산만 되면 올해 GDP에 잡혀요. 판매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GDP에는 중고품이라든지 재고품의 거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그 중고품은 그게 만들어졌을 그 당시의 GDP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 재고품도 마찬가지야. 우리 재고품이라는 건 안 팔려서 쌓여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그게 나중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GDP에 잡히는 게 아니라고. 왜? 생산된 거 기준이야. 그냥 어쨌든 생산됐으면 안 팔렸어도 이미 GDP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고차가 작년에 만들어진 중고차야. 관심 있는 게 2020년형 중고차야. 이 중고차를
뭐 1,000만 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이 중고차 1,000만 원어치 산 거 이 1,000만 원은 올해 2021년 GDP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중고차는 이미 작년 2020년에 생산됐기 때문에 작년의 GDP에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계속 GDP에 더해준다면 우리나라 GDP를 늘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중고차 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도 사고 다시 너도 사고 다시 딴 사람 사고 딴 사람 사고 하면 계속 GDP 증가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중복 계산이잖아. 그래서 중고차, 중고품을 거래한 건 안 들어가. 그런데 내가 이걸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산 거야. 그래서 딜러한테 이 수수료로 중개 수수료로 50만 원을 줬어. 이거는 올해 GDP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딜러는 중개 수수료라는 서비스를 올해 생산한 거잖아. 올해. 그러니까 올해 GDP에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 근데 여기 보면 중간 생산물도 있대요. 중간재. 근데 중간재는 안 들어가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최종 생산물은 뭐고 중간 생산물은 뭐지? 볼게요. 자, 사례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에 밀가루가 있어요. 근데 이 밀가루가 내가 샀어. 내가 사서 그냥 집에서 빵 만들어 먹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밀가루를 제과점에서 사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최종 생산물이라는 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게 최종 생산물이야. 그리고 중간 생산물은 그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밀가루 사서 집에서 빵 만들어 먹었어. 그럼 시장에서는 밀가루로 거래가 끝나버린 거지. 내가 빵 만들어서 판 건 아니니까. 그럼 이때 밀가루는 내가 빵 만들려고 산 밀가루는 시장에서 이걸로 거래가 끝났네. 이거는 최종 생산물입니다. 그런데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산 건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산 거잖아. 그럼 빵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거지. 그러면 빵이 최종 생산물이고요. 밀가루는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 그럼 이때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중간 생산물.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여기 쌀이 있습니다. 쌀을 내가 집에서 밥 지어 먹으려고 샀어. 그러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거래된 거야? 쌀이 거래된 거지 밥이 거래된 게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이 쌀은 최종 생산물로 GDP에 잡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기업이 즉석밥을 만들어서 팔려고 쌀을 샀어. 재료로. 그러면 즉석밥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거잖아. 이게 최종 생산물이고 쌀은 이 즉석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 그래서 이때의 쌀은 중간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더한다고. 내가 밥 지어 먹기 위해서 쌀을 샀다. 그럼 그때 쌀의 가치. 그리고 기업이 즉석밥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샀다. 그럼 이때 쌀의 가치는 안 들어가고 즉석밥,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즉석밥의 가격 속에는 이 쌀의 가격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 계산하면 안 되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서 화분에다가 뭐 고추나 배추 같은 거 뭐 한두 개씩 키워 먹는 경우 있잖아. 그거 시장에서 거래 안 됐지. 그건 GDP 안 들어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으니까. 집에서 뭐 배추 얼마나 키웠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건 통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GDP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GDP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GDP의 정의지. 이걸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가가치 합을 다 더해도 되고, 아니면은 총 생산물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거에서 중간 생산물을 빼면 돼.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최종 생산물만 남는 거지.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건 이거 두 가지인데요.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 활동은 이거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농부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밀을 5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이 밀을 전부 제분업자, 방앗간 주인, 밀가루 만드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50만 원어치의 밀을 가지고 밀가루 20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전부 제빵업자한테 팔았어. 그리고 제빵업자는 이걸 활용해서 빵 400만 원어치를 소비자한테 판 거야.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다 더해도 되는데 여기서 최종적인 용도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건 뭐야? 빵밖에 없지. 밀이나 밀가루 이건 다 중간 생산물로 들어간 거잖아. 자,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 빵 이거 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GDP는 400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합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라는 거는 얼마나 플러스 알파 시켰냐는 건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얻은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 재료로 들어간 것들 구입 비용을 빼면은 내가 얼마나 플러스 알파 했는지 알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농부 같은 경우에 판매 수입이 50만 원이지. 팔았어. 근데 재료로 들어간 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중간재 구입 비용은 0원이야. 그럼 농부는 0원에서 50만 원어치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농부는 얼마 플러스 시켰어? 50만 원 플러스 시킨 거지. 그리고 제분업자는 밀 50만 원어치를 사서 그걸 재료로 200만 원어치 밀가루를 만들었네? 얼마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시킨 거지. 그 다음에 제빵업자는 밀가루 200만 원어치를 가지고 빵 400만 원어치 만들었잖아. 얼마 플러스? 200만 원어치 플러스를 시킨 거야. 자, 그래서 부가가치 50 더하기 150 더하기 200을 했더니 400이 나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생산물 만들어진 거 다 더하면 650만 원이네요. 여기서 중간 생산물, 중간에 들어간 것들 250만 원치 뺐더니 얼마가 남는다? 400만 원이 남는다. 어쨌든 뭐로 하든 이 나라의 GDP는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GDP 계산까지 다 했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1인당 GD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인당 GDP. 자, 1인당 GDP는 한 명당, 국민 한 명당 얼마의 GDP, 얼마의 소득을 얻고 있냐라는 건데 구하는 공식이 간단해요. GDP는 우리나라 전체의 개념이잖아.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수 가지고 나눠버리면은 한 명당 대략적으로 얼마의 GDP를 생산하고 있는지 또는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인당 GDP는 평균적인 국민 한 명당 평균적인 소득 수준 또는 생활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GDP가 클까요? 우리나라의 GDP가 클까요? GDP로 따지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생산한 걸 따지면은 GDP로 따지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GDP, 총량을 따지면 훨씬 커요. 그런데 1인당 GDP를 따지면은 중국과 한국 중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중국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금 얼마 정도냐면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600달러 정도, 3644달러인데요. 한 600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28위 정도예요. 28위.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28위면은 1위인 나라는 어디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어딜까? 미국?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이 나라였던 것 같은데 어디냐면은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게임하다 보면은 나오기도 하는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월등하게 세계에서 GDP가 1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 들어는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되게 작은 나라예요. 전체 인구가 63만 명밖에 안 돼.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그 독일이랑 프랑스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주 나라의 크기도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냐면은 약 1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와, 우리나라의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죠, GDP가.
그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예요. 2위가 스위스인데 2위 스위스는 한 9만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2위와도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사나 봤더니 이제 중공업, 그리고 뭐 은행업, 금융업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로 소득을 버는 나라던데요. 아주 월등하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네요. 근데 이런 나라 되게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잘 사는 나라잖아. 여러분,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크고 강한 나라는 알아. 강대국이잖아. 강대국.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는 이것도 알아. 약소국. 약하고 작은 나라. 근데 이런 나라는 뭐라고 부르냐? 이런 나라는 강소국이라고 부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강소국. 자, 네, 여러분, 우리 GDP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1인당 GDP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해버리면 한 명당 돌아오는 몫은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GDP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GDP 증가율이 5%다.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뭐 2%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 중에 분자가 더 빨리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한 사람당 돌아오는 몫은 커지겠지. 1인당 GDP는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GDP는 5%의 속도로 커지는데 인구가 되게 빨리 커지는 거야. 인구가 한 10% 커지는 거야. 그러면 분모와 분자 중에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지. 그러면 한 사람당 돌아오는 몫은 작아질 거야. 그리고 GDP 증가율 이 5%, 인구 증가율도 5%. 그럼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 속도로 커지면 그대로죠. 일정입니다. 자, 이렇게 1인당 GDP의 개념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GDP의 유용성과 한계를 볼 건데요. GDP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GDP는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해요. 경제 규모, 그러니까 경제 크기,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자. 세계 경제 1위, 2위, 3위. 우리나라는 몇일까? 이런 거. 여러분, 세계 경제 1위가 어딜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 1위라는 건 세계 GDP가 어디 나라가 제일 많을까? 자, 1위는 뭐 여러분 예상하고 있을 거야. 미국이에요. 자, 미국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냐? 달러로 해서 미국은 약 20조 9천억 달러 정도 돼요. 다 작년 기준이야. 2020년 기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2위 3, 4, 5, 6, 7, 8, 9, 10위까지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위에 있거든. 자,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어요.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2위는 어딜까? 2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죠. 중국은 약 15조 달러 정도 돼요. 3위는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지금 세계 경제 2위와 3위예요. 일본은 약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는 또 의외의 나라예요. 상당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0위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냐? 우리나라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GDP가 유용한데, 그런데 GDP가 한계도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 GDP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GDP의 정의에 있었잖아.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건 안 들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데, 예를 들면 주부의 가사노동이 있어요. 주부의 가사노동. 물론 여러분 요즘에 주부는 꼭 여성이 하는 게 아니죠. 남성 전업주부도 많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집에서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가사노동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사노동을 선생님이 어디 다른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선생님이 임금을 받아, 월급을 받으면서 해. 그럼 그건 이제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카운팅이 되는 거지.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만큼 GDP에 들어가요. 그거는. 똑같은 걸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받았어. 그건 GDP에 안 들어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안 됐거든.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고민을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서 돈 주고 여러분이 받았어. 그럼 그건 GDP에 들어가. 왜?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됐고 카운팅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안 들어가요. 시장에서 이건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 하지만 GDP에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 자가 소비라는 건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생산한 거.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집 앞에 화분에다가 뭐 고추나 이렇게 상추나 배추를 키워서 내가 먹었다. 얼마나 생산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은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 지하 경제.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 지하에서 파니까 지하 경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지하 경제가 아니라 지하 경제라는 거는 정부 몰래 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 몰래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것도 정부 몰래, 정부의 카운팅이 안 되는 것들이죠. 뭐 밀수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GDP에는 안 잡히니까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소비 활동인 여가의 가치, 여가의 가치가 안 들어가요. 우리 뭔가 일해서 만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여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가의 가치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또 GDP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컴퓨터를 처음 가졌는데 옛날 PC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PC 150만 원짜리면 되게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PC랑 요즘 PC 어느 게 좋아? 비교도 안 되게 요즘 게 좋죠. 하지만 GDP는 그냥 똑같이 150, 150으로 카운팅이 된다는 거야. 품질의 변화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GDP는 우리 삶의 질이나 분배 상태를 또 잘 보여주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환경오염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GDP가 증가할 수 있어. 아니 환경오염이 증가하면 우리 삶의 질은 마이너스잖아. 근데 GDP는 증가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있죠. 너무 힘들어. 선생님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우리 항상 착용하잖아. 마스크 회사가 잘 돼. 손세정제 회사가 잘 돼. 근데 그 마스크를 만들고 손세정제를 만드는 거 그거 GDP에 플러스로 집계가 되거든. 그 다음에 범죄가 증가해. 그래도 우리나라 GDP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범죄가 증가하면 CCTV 같은 거 많이 설치하겠지. 그럼 CCTV 생산하는 것만큼은 GDP에 플러스로 계산이 돼요. 교통사고 마찬가지. 우리 삶의 질의 마이너스 요인이거든. 근데 교통사고가 많아져봐. 그러면은 견인차도 잘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병원에서 뭐 의사들 이렇게 치료도 많아지겠지. 그리고 차 수리 비용, 차 수리도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GDP에 플러스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삶의 질을 보여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GDP가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데도 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두 나라의 GDP와 1인당 GDP까지 같아도 실제 분배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국이 있고 B국이 있는데 A국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야. B국의 1인당 GDP도 2만 달러야. 그러면은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같은 거야. 평균적으로. 하지만 실제 분배는 어떤지 알 수 없어. 극단적으로 A국에 딱 2명만 사는데 이 A국에는 한 명이 2만 달러, 나머지 한 명이 2만 달러, 평균 내면 2만 달러. 완벽히 평등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B국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명이 3만 9천 달러, 나머지 한 명은 1,000달러. 그래도 평균 내면 2만 달러 나오거든. 그러니까 분배 상황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GDP 여전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GNI, 국민총소득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시사적으로. 자, 국민총소득 GNI인데요.
G, 그로스 똑같아. 총합이야. 그 다음에 N, 내셔널. 이거는 국민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GDP가 아까 국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디에서 생산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GNI는 그게 아니라 국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 했니? 그래서 요거는 국적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I는 인컴이야, 소득이야. 아까 GDP는 P가 프로덕트, 생산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인컴, 소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국적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 한 나라 국민이 어느 나라, 그러니까 국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데 GNI는 어떻게 구하냐? GNI는 GDP, 국내 총생산 더하기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으로 구해요.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뭔 말이냐? 여러분, 요소소득이라는 거는 줄임말인데 생산요소,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 이러한 생산요소를 제공하면 우리가 대가를 받지. 그게 요소소득이야. 우리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고,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고,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를 받잖아. 그게 다 요소소득이야. 근데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이란 건 우리가 왜 해외에서 순수하게 얼마 벌어왔니를 말하는 건데요.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이렇게 구해.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온 거, 수취한 요소소득에서 외국에 준 거, 해외 지급 요소소득을 빼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얼마 벌어왔는지 알 수 있지. 해외 수취, 외국에서 벌어온 거, 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나가서 벌어온 거에서 해외 지급 요소소득,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에 그 돈 가지고 본국으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로 지급한 거 빼면은 순수하게 얼마 벌어왔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GDP는 보면은 GDP는 아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 자, GDP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낫겠네. 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잖아.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게 다 GDP에 들어가. 근데 거기서 해외 수취 요소소득은 더하고 해외 지급 요소소득은 빼는데 결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한 걸 결국 가져나가는 건데 그걸 여기서 뺀다고. 그럼 어떻게 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있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번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번 거. 그럼 뭐야?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번 거,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국민총소득 GNI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나라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지대 등의 소득 규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의 구매력, 한 나라 국민들이 실제 얼마를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걸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GNI까지 봤고요.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은 어느 나라 GDP에 들어갈까? 당연히 잉글랜드, 영국의 GDP에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생산됐으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GNI는 국적에 초점이 있지. 어느 나라 GNI? 우리 한국의 GNI에 들어가겠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은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GNI? 그 나라, 그분들 국적의 GNI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GDP, 1인당 GDP, 그리고 GNI까지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과연 얼마일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